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5일 일요일 밤 10시 13분입니다. 오늘 좀 집에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씻지도 아직 안 왔고 씻지도 않아가지고 카메라 앞에는 그냥 강아지 얼굴 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 금요일날 미국이 10% 마감한 거에 대한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좀 하겠습니다. S&P, 나스닥 양시장 모두 10%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사실 이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미국에서 딱히 호재 나온 건 없고, 어쨌든 문우신 장관이 제가 봤을 때 좋은 말을 해주긴 해준 것 같아요. 문우신 장관이 파월 의장하고 짝짝꿍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신호를 주긴 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장 내용을 보시면은 별로 그렇게 내용 상승의 내용 자체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요, 일단 그걸 한번 보자고요. 미국 S&P 지수 현물 지수하고 SVXY 그거 두 가지를 보면은 좀 대충 감이 오거든요. 한번 그 차트 두 가지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SVXY 어제 많이 올라갔고, 이게 이제 미국장 콜옵션 비스무리한 상품이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어제 미국 10%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좀 생기긴 생겼어요. 32, 33대에서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일단 보입니다. 근데 아직 이 모습은 음봉 두 개 나온 이 모습은 아직까지는 이 미국 시장 상승 쪽 파생 상품이 그렇게 저점을 다지고 반등을 하려는 준비가 완벽하게 된 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어제 반등이 물론 반등하면 좋긴 좋은데요. 아직까지 우와 대박이다 이제 됐다라는 어떤 확신에 차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좀 더 한 번 더 저점 테스트하고 여기서 밀릴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SVXY 지금 표 이 차트 보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좀 그렇다. 아직 안심하기엔 조금 그렇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S&P 차트를 봐도 뭐 비슷합니다. S&P 차트를 봐도 똑같죠. 아이고 잘못 쳤네. S&P 500 차트를 보셔도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V자형 반등의 냄새가 좀 납니다. 전날 워낙 많이 급락해서 반등한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보시면은 자 아래 꼬리 달리고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한 건 좋은데 좀 너무 과했습니다, 어제 상승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땐 S&P 지수 자체 다음 주 여러분들 화요일 수요일이 FOMC 회의가 있어요. FOMC 회의를 기다리는 동안에 FOMC 회의를 기다리는 그 3거래일 월화수 3거래일 동안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면서 우리를 좀 더 괴롭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P도 이대로 올라가면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V자로 해서 빠바박 이렇게 치고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V자로 올라간다면, 그렇다면 다시 여기가 저점이 아니란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는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충분히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 다시 이 자리로 내려오지 않고 굳건하게 저점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정말 좋긴 했는데 이렇게 오르면은 조금 좀 깨름칙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어떤데? 라고 이제 한국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떤데? 라고 질문을 하시면, 솔직히 미국이 어제 올랐기 때문에 일단 한국도 다행이죠. 한국도 일단 다행이에요. 투자 심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투자 심리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불을 붙여주는 측면이 있어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월요일날 갭상승하게 돼 있죠. 그죠? 월요일날 갭상승할 거예요. 월요일날 갭상승하면 코스피는 그죠? 목요일날 코스피가 FOMC 회의 결과를 반영할 건데요. 그러면 목요일까지 많이 남았죠. 월화수 3거래일 남았죠. 월요일날 갭상승 많이 하면 3거래일 동안도 괴로워질 수 있고, 이 저점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갭상승하면 내일 결코 좋지가 않은 자리다. 갭상승 많이 하면은 이제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공매도는 어느 정도 좀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하긴 덜하겠지만, 어쨌든 투자 심리상 한번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또 내다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내일 갭 상승이 아마 예정이 돼 있을 텐데, 내일 갭 상승하면 솔직히 월요일 날 장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어쨌든 몇 번 괴로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이 저점 부분, 어제 나온 저점
금요일 날 나왔던 저점 부분을 어쨌든 괴롭지만 이틀, 3일 이상은 지지력을 확인해가면서 그렇게 저점을 다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빠진다는 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불안한 거는 솔직히 이거를 신경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옛날하고 확실히 옛날하고는 다른 게 개인들이 요즘에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주식 매수하는 방법을 질문해 갖고 주식 시장에 막 지금 주식 싸다고 주식 사는 사람들이 막 있나 보더라고요. 야, 그런 사람들이 옛날 우리 저 2011년에 막 유럽 망한다고 할 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요즘은 이게 개인들이 똑똑해졌다고 해야 되는지 용감해졌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들이 똑똑한 건지 어쩐지 아무튼간 그렇게 해서 좀 어떤 공포를 가질 만한 자리인데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막 세게 베팅하는 개인들이 좀 제법 있나 봐요. 원래 그렇게 개인들이 베팅하면 좀 주식은 안 좋은데 어쨌든 요즘 좀 그런 심리가 좀 한국에 좀 퍼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저점 부근에 어제 투매 나올 때 잡았던 그런 개인들은 월요일 날 지금 금요일 날 장 마감하니까 미국이 10% 올랐대라고 하면서 오늘 완전 주말 동안에 나는 주식 천재인가 봐 하면서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분위기들이 이어진다면은 역시 그죠 월화수 동안에 그런 분위기를 그런 개인들의 그 높아진 콧대를 외국인과 기관이 또 확 꺾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개박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무심코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좀 대충 하고 올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FOMC 회의라는 중요한 이벤트까지 좀 많이 남았습니다. 3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FOMC 회의 여러분들 좀 잘 좀 지켜보시고요. 기술적인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인데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지금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기술적인 얘기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내리면 뭐 오늘 오르면 뭐 오늘 내리면 어쩔 건데요, 그죠? 지금 어차피 거의 카지노예요, 카지노. 지금은 이성이 다 사라지고 다들 감성으로 배팅을 하는 그런 카지노 같은 장이기 때문에 지금 도박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오늘 내리고 뭐 오늘 뭐 내일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좀 불안하신 분들 제가 이런 얘기 정도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역사를 한번 좀 짧게 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코스피 역사를 이렇게 대충 좀 보시면요. 이 월봉인데요.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면 또 많이 오릅니다. 올랐다 내렸다는 게 주식인데 아무튼 보세요. 자, 지금 우리 얼마나 빠졌죠? 2018년 1월부터 빠졌어요. 2018년 1월부터 해서 지금 2년 2개월째 빠지고 있습니다. 주식. 뭐 이 길게 보면 2년 3개월째 빠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이 코스피 지난 뭐 30년, 40년 가까이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30년, 40년 역사에서 주식이 2년 이상 빠진 적이 여러분들 보시면 없어요. 주식이 지금 지난 코스피 역사 한 30년에서 40년 역사상 두 번째로 이 긴 기간 동안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낙폭도 솔직히 낙폭은 옛날에 비하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2년 넘게 빠지는 건 참고로 이 한국 역사상 두 번째로 길게 빠지는 거다. 가장 길게 빠졌던 건 언제다? 94년에서 98년 IMF 때까지 해서 4년을 빠졌습니다. 4년 가까이를 빠졌던 게 가장 길었고 그 다음이 지금이에요. 2년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89년부터 빠진 것도 있긴 하네요. 세 번째네. 89년부터 해서 92년까지 3년 동안 또 빠지기도 했었네요. 근데 아무튼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2년 2개월 빠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옛날만큼 그렇게 주식이 많이 오르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거냐?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아니에요. 주식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개박살 나고 있고 그렇다고 IMF 때만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개박살 났냐? 뭐 그때처럼 뭐 대우가 망하고 뭐 한보철강이 망하고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자빠지고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망한 은행도 없고 지금 굉장히 견조한 상태인데 이 하락률이나 하락 기간으로 봐서는 거의 IMF 사태 뺨치도록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 뭐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이 약간 기회구나. 지금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땐 굉장히 이상하게 주식이 빠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접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견디겠으면 HTS 끄고 나가버리시고요. 하여튼 뭐 다른 것도 다른 위기 때도 굵직한 위기 때도 생각해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비스무리하게 지금 그런 속도로 빠지고 있는데 2008년 정점과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드렸죠. 지금 뭐 리먼 브라더스 망했습니까? 아니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습니까?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이렇게 빠졌다. 2011년에 유럽의 이탈리아하고 뭐 P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뭐 그리스, 뭐 아일랜드 얘네가 망한다고 했는데도 그때도 주식이 이렇게 빠졌었는데 지금은 뭐 나라 망한다는 얘기 없죠. 지금은 근데 그 전에 과하게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가격대는 어느 정도 좀 미래에 있을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이미 반영이 된 가격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저금리. 미국 뭐 예를 들면 미국이 10년 동안 돈을 빌리는데 금리가 0.5%야. 여러분들 누구한테 돈 10년 빌려주는데 아무리 그놈의 신용도가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0.3%, 0.5% 금리에 10년 돈 빌려줄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 거예요. 좀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온갖 이런 거 저런 거 뭐 분석 방법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쉽게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채권이 비싸고 주식이 겁나게 싸구나라는 게 그냥 대번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지금 자리는 복잡하고 막 무섭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되게 쉽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정도 생각만 가지셔도 솔직히 베팅 하시는 데는 아무 무리 없으실 거고 그리고 뭐 손절하실 생각은 최소한 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이죠. 어쨌든 공매도 금지하고 신용 그 담보대출 뭐 그런 거 관련된 신용 반대매매 나가는 요건이 조금 완화가 됐는데 솔직히 많이 늦었고 내용도 일부 부실하지만 그런 조치들도 어쨌든 일부 시장 반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월요일날 미국 10% 올랐다고 와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또 우린 차분하게 시장 바라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리플 남겨주시고요. 하여튼 내일도가 아니죠. 다음 주도 또 잘 또 버텨봅시다. 잘 버티면은 또 앞으로 한 2년, 3년 이상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